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리딩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셨고 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카드를 먼저 골라주세요. 1, 2, 3, 4번 중에 마음에 드시는 번호 골라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1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봐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차갑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 없습니다. 아이고. 자, 먼저 보면은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번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차가워 보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마음은 생겼는데 쉽게 말을 걸기가 어렵다거나 내가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런 모습 약간은 조금 쌀쌀맞아 보일 수도 있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그 모습이 이분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가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분명히 저 사람이 좀 차가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딱 자로 잰 듯하게 칼 같은 사람 실수도 없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순간순간 보여주는 우리 여러분들의 허당미라고 해야 돼요. 정말 어디에 탁 부딪히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잘 챙기고 꼼꼼한데 꼭 이렇게 하나를 뭐를 흘리고 간다던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이분은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차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도와줄 구석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좀 상반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꾸 호감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거나 아니면 말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정말 똑 부러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캔 뚜껑을 따는데 그걸 잘 못 딴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줄 그 뚜껑을 따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한테 들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인상은 조금 차가운 듯 했지만 이게 차갑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차가운 와중에 허당미가 느껴지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챙겨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지내면서 관계를 이제 이어가면서 좋아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좀 되게 차갑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얌체 같아가지고 자기 일이 아닌 거에는 관심을 안 둘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내가 나서서 도와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그거를 좀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고 지켜보면서 점점점 이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나서서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분의 생각은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면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내면서 또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드는 생각이 처음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본인 자기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지켜주고 싶고 내가 좀 더 큰 사람처럼 보였다면,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와, 저 사람은, 우리 일본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구나. 그리고 어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또 타인을 대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하고는 다르게 내가 좀 어려져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오빠처럼 누나처럼 나에게 다가왔다면, 지금은 애기처럼, 여러분한테 애기처럼 아이처럼 이렇게 구는 경우도 저는 종종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의 흐름에 따른 두 분의 관계를 좀 유추해 본다면, 처음에는 여러분보다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내가 뭔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틱 옆에 있고 나타나 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더 챙겨주게 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인내를 해주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뭐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겠죠? 아, 이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건 이럴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린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오빠처럼 뭐 누나처럼 다가와서 내 옆에서 나를 다독여주고 뭐 예뻐해주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을 돌아서 애처럼 나의 관심과 인내와 챙겨주는 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의 이제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어, 일본 분들이 처음에는 이분한테 좀 더 의지했을 수 있고 기댔었을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분보다는 이분 쪽에서 우리 일본 분들한테 조금 더 기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의 생각 속에는 내가 지금은 기대고 뭐 애같이 굴고 이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은 자기가 더 오빠, 누나처럼 의지하고 기대는 건 맞는데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도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분은 미래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갈까요? 좀 볼게요. 자, 보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이분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하고 좀 뭐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어떤 가정을 이룬다거나 좀 더 좋은 깊은 단단한 그런 관계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거는 우리 1번 분들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분한테 어떤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한테 본인이 원한 상황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뭐 따라가야만 하는,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분이 그 상황의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조금 여러분들 사이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식는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조금 빠져있고 싶다, 그 상황에서 내가 좀 피곤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옆에서 좀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위로가 되어 주실 수 있으면 관계의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 이분이 이제 본의 아니게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우리 1번 분들이 갑자기 열폭이라고 하죠. 우리가 갑자기 나의 감정, 내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분한테 의지하고 이분이 나한테 더 잘해주다가 어느 텀을 돌아서 뭔가 내가 좀 더 양보해야 되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의지하고 나한테 바라고 나한테 해달라는 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또 그렇다고 내 말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욱해가지고 이제 뭐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고 너는 왜 네 맘대로 하고 뭐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 쪽에서 갑자기 좀 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하는 건 여러분들이 싫어지거나 그런 거보다는 약간 뭐 힘들거나 시끄럽거나 무섭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좀 피해 있을 수 있으니까 1번 분들은 이분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현명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2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 2번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2번 분들이 조금 어떤 상처가 좀 있어 보였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청순가련 이렇게 보였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우리 2번 분들을 볼 때 내가 좀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봤을 때 이분이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은 굉장히 여리여리하다, 내지는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우수에 차 있다, 좀 상처가 있을 것 같다, 저 사람한테는 어떤 사연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밝아 보이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이분이 느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의 뭐 눈빛 끝자락에서, 아니면 뒷모습 어느 한 자락에서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밝고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하고 이런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자꾸 왜 내가 마음이 쓰이지?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을 것 같아. 그것이 그 사람의 뭐 집안이든 뭐 가족이든 뭐든, 저 사람한테는 나는 왠지 이 아픔의 기운을 좀 느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을 처음에 봤을 때 그런 거를 느꼈던 거예요.
그 단지 이거는 또 이제 외모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막 청순 가련하게 생기셨다던가, 아니면 또 뭐 남자분님 같은 경우에도 뭐 청순하고 약간 좀 가련하고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애잔한 거예요. 내가 그를 보면 연민이 드는 거, 그가 나를 봐도 또 연민이 드는 거,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연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이미 그 연민이라는 걸 느꼈고, 어느 부분에서는 나와 같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통점을 느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일 수 있죠. 밥은 제때 잘 챙겨 먹었는지, 잠은 제때 잘 잤는지, 혼자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일이 안 풀려서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 저 사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와서 잠깐 쉬면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더 뭐 대화를 하면서 알고 지내면서 아니면 그냥 바라보면서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뭐 불면 날아갈 듯, 잘못 건드리면 깨질 듯, 이렇게 여리여리하기는 보였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제 여러분들 속은 꽉꽉꽉 잘 차 있는 사람, 그리고 의외로 안정적인 사고방식과 안정적인 생각, 그리고 감정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분이 판단을 하시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거를 내가 옆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별로 기복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막 상처 많아 보이고 여려 보이고 겁 많고 이런 사람들이 뭐 감정이 뭐 좀 감정 기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처가 많다 보면 나를 방어하는 힘도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하는 일도 많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평평하게 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이번 분들을 알게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와,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느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혼자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괜찮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저렇게 하겠구나. 자기 혼자 답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이 상대방 분이 뭐 힘들 때, 내가 좀 가진 게 없어졌을 때,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나한테 내 옆에서 나한테 어떤 뭐 등불이 돼주겠구나. 그것이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도움이든,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함정이 뭐냐면, 이건 이분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생각한 대로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이분은 서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분들도 감정 기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뭐 아니다 막 이러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이분은 넌 변했어, 넌 원래 이러지 않았어, 넌 이런 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만의 어떤 생각의 패턴에 갇힐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2번 분들한테 가지고 계신 생각은 여려 보였고, 내가 많이 옆에서 도와줘야만 될 것 같고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고 능력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꿈을 실현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함께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하고 원만할 때에는 참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이분이 혼자 하는 오해로 인해서 우리 2번 분들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분은 우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좀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또 조금 변화점이 있는지 좀 볼게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계신 그것들이 저는 조금씩 더 강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분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 뭐 며칠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이 느낄 때에는 여러분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다 주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의 관계를 보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분은 우리 2번 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리고 내가 막 도와줄 게 많고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였지, 그 내면은 굉장히 강하고 능력도 있고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그거를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지켜보면, 이분은 본인이 우리 2번 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할 거고, 여러분을 내가 많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고, 나를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이분은 좀 잠수를 탄다던가, 아니면 한동안 뭐 연락을 조금 피하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자제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한계라는 거는 분명히 이분도 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혼자서 생각하는 일이 많고 혼자서 어떤 답을 내리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만큼 줄 거라고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분이 혼자 앞서서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분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미리미리 흘리시는 것도 관계의 좋은 흐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3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 카드 뽑습니다. 일단 이번 이 3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봤을 때 저는 일단 첫눈에 좀 반했다, 첫눈에 굉장히 호감이었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가 여러분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첫눈에 마음에 든다는 건 1번 외모적인 게 굉장히 크겠죠. 내 스타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렇게 멋진 사람을, 저렇게 이쁜 사람을, 이런 거죠.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최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진정한 얼빠인데 그동안 그렇게 외모가 좋았던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외모가 좋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는 거죠. 만났다든가. 응. 처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외모가 주는. 근데 이 외모라고 하면 뭐 옷차림도 들어갈 수 있고, 저 사람이 옷 입는 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뭐 생긴 거, 목소리, 분위기 다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하물며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우와, 저 사람의 손가락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뒤통수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화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야. 그 목소리에 난 정말 꽂혔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냥 반했던 거예요. 빠졌던 거예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직진이죠. 계속 호감이 오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데 주변에 나보다 훨씬 나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못난 생각인데, 여러분이 이쁘고 멋지고 괜찮다고 해서 주변에 다른 이성이 생길 수는 있죠. 붙을 수는 있고 다른 이성이 또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즐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이분은 그걸 오해할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냥 그 친절함이나 뭐 나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한테 나도 뭐 답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분은 그거에서 자기가 자신감을 잃고 혼자 쓸데없이 깊은 생각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잡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하등 쓸모없는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이 느낄 때, 와, 처음에는 엄청 적극적이고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너무 잘하더니 요새 왜 저러지? 라는 생각 하실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연락하거나 뭐 이런 모임에 나가고 이러면 되게 싫어요. 싫은데 그거를 이분이 처음에는 티를 안 내요. 되게 쿨하게 갔다 와, 잘 갔다 와, 뭐 보내주는 척 이러지만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분이 머뭇머뭇 주춤주춤 하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도 좀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으세요? 사람이 없지 않으시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 내가 또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생활 잘 즐기시고 또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머뭇머뭇 생각을 막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러다가 결국에 다시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의 차이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식었을 때,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일 때, 그때 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 너가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관계가 가까워지고 뭐 사귀고 좋아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실망도 같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나한테 반하라고 했냐고요. 그죠? 나한테 반해놓고 나의 어떤 성격적인 거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나한테 말하고 이렇게 맞춰가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정말 오래 해요. 쓸데없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다 모르는데, 하물며 내가 나를 다 모르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처음에 볼 때 나 너무 좋아 보였는데 알고 지내면서부터 얘는 이런 것이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할 필요 없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분들 중에는 이분한테 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뭐 이분하고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분들은 너를 알면서 내가 너를 잘 맞춰갈 자신이 없어 라는 말도 들으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나란 사람을 보고 반해서 막 좋아하다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뜨악, 저거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내지는 이걸 왜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혼자 또 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랬다가 혼자서 막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건 내가 좀 심했구나, 막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이 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제 생각을 도통 모르겠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드실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은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뭐 첫눈에 완전 반했다, 뻑같다, 뿅 같다, 뭐 이런 말들 다 들어갈 수 있고, 뭐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혼자 고민하고 막 뭐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은 여러분들을 쉽게 포기하시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첫눈에 반했던 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한테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크게 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앞으로 마음의 어떤 생각의 변화의 흐름을 본다 해도 이분한테는 여러분만한 사람은 당분간 없다고 봐요.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좀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흐르다가 멈췄다가 넘치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은 겪을 수 있지만, 이분의 생각에서는 여러분은 항상 별같은 존재? 아마 헤어지신 분들이 이걸 보셨다 하면 여러분은 잊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 내 인생에 만나본 최고의 사람, 제일 이쁘다든가 제일 잘생겼다든가 뭐 제일 몸이 좋다든가 제일 돈을 잘 번다든가, 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앞으로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겠다 라고 느끼는 그 한 가지 부분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3번 분들이니까, 이분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봐도 이분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왜냐? 이렇게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싶거나 앞으로 잘 해보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대화를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외모에만 반한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분하고 대화할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너무 내 생각만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면 좋다. 내가 너무 깍쟁이처럼 보이지 않으면 좋다. 내가 너무 내 것만 챙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좋다입니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분은 사실 우리 여러분들 눈치도 좀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잘못 보이면 끝인데,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와, 이 사람한테 한번 잘리면 끝이구나. 절대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겠구나.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4번 분들을 볼 때 어려워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4번 분들 입에서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진짜 아닌 거라는 거를 이분도 이제는 알아가고 계신다. 아니, 아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안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자기가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생각을. 이분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굉장히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굉장히 배려심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자기 맘대로 하는 게 가능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세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되게 순진한 느낌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우리 4번 분들이 나이가 뭐 20대이건 40대이건 50대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랑 관련이 없이 저 사람 우리 4번 분들은 되게 순수한 사람이다. 순진한 사람이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 물정을 좀 잘 몰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말하면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여러분을 알고 지내면서 시간이 지내면서 보니까 와,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마음 너무 따뜻하고요. 마음이 예뻐요. 예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4번 분들 같은 경우가 누가 힘들거나 그게 뭐 고양이든 뭐 강아지든 어떤 그런 가여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4번에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나가다가 되게 막 배고픈 고양이를 만나면 편의점에 가서 그 조금만 캔이나 파우치라도 하나 사서 먹이고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이제 보면서 와, 진짜 마음이 따뜻하다. 그리고 만약에 뭐 무거운 뭐 박스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같이 밀어주고 도와드리고 짐 들어드리고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고 따뜻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분이 아셨어요. 이게 뭐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자체가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분도 그걸 알아요. 내 마음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 단서가 있는 게 이제 하나의 함정이죠.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잘해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애정을 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잔소리 수위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이 조금 구속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속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되지를 않게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다, 조금 숨 막힌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잘리면 국물도 없다예요. 그래서 아마 헤어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리딩을 듣고 계신다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연락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용기를 못 내요. 물론 정말 더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연락이 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 사람은 4번 분들은 한번 끝이면 끝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아무리 하고 내가 아무리 빌고 내가 아무리 뭐 너 없이 못 살겠다라고 뭐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섣불리 연락할 수도 없고요. 연락 못 하신다고 봐요. 저는 겁나서. 안 받아줄지 뻔히 알면서 내가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까일 걸 알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겁나서 연락을 못한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생각은, 만약에 헤어진 남자가 돌아왔다,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 재회는 정말 잘 만나고 싶은 재회예요. 찔러보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눈밖에 나면 끝이기 때문에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에는 차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도 그거는 일단 그분이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깔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사이라면 이분은 헤어진 사유는 여러분들의 그 잔소리와 구속, 뭐 질투, 이런 것 때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유도 없는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만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이분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좀 더 미래에는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상태 그대로 갈까요? 우리 여러분들을 좀 어려워해요. 지금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려워지고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이 좀 많고, 여러분들의 한테 좀 자기 딴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좀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면 끝이라고. 여러분들은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걸리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좀 있고, 그거를 내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버겁다, 힘들다, 내가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놓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잘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에는 내가 좀 여러분들이 힘들고 나를 좀 너무 억누르는 것 같고,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고, 나는 거기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거고,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알아도 넘어가 주는 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몰라서 속아주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도 저는 두 분의 관계를 지속하시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 딴에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잘 해보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처음에 봤던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지쳐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분들은 지금 연락이 안 오는 것은 무서워서, 당연히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한테 어떤 긍정 시그널의 연락이 온다면 그것은 심심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